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증시에 조금 더 빠른 지름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시장에 계속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방향을 잡은 증시. 저는 이게 오늘의 한 줄평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지름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연말 장세 정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11월 달부터 이어진 증시 하락 일단 좀 멈추고요. 12월에는 좀 돌아 나가는 유턴하는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산타랠리가 막판에 정말 극장골처럼 멋있게 들어가 줄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 방송에서 우리 마지막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은 글쎄요, 산타랠리라고는 표현은 아직 국내 증시에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이야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잖아요. 눈 뜨고 있으면 신고가 가 있고요. 정말 몇 주째 진짜 이제 세계 귀찮을 정도로 상승 랠리를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러셀 2000 지수까지 좀 붙어주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두 가지 숙제만 좀 풀어내면 우리 증시도 연말 랠리 며칠 안 남았지만 이게 연말 랠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증시는 항상 연말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연초에는 또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연말에는 글로벌 증시 꼴등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연초에는 항상 글로벌 증시 1등으로 항상 이렇게 말 그대로 좀 냄비 장세 스타일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 잘 준비하신다면 며칠 안 남은 기간 랠리가 얼마나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신다면 이게 연초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의 좀 확실한 코멘트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 중앙은행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시장은 기업들은 주주와 소통해야 되고 시장은 중앙은행과 소통해야 되고 이렇게 정부 정책과 계속 미스가 나고 엇박자가 나면 이것 자체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최소 이번 주 중 안에는 대주주 양도세를 한 50억 정도로 좀 완화해주고 이게 좀 거친다면 연말에 좀 개미들 폭탄, 작년에 연말 배당락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던졌거든요, 하루 만에. 이러한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중소형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가지 또 남은 숙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와, 화려한 선수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팀이죠. 예를 들면 메시가 굉장히 멋진 100m 드리블을 해서 3명을 제끼고 골을 딱 넣는 장면을 보였는데 팀은 졌어요. 즉 굉장히 화려한 종목들이 보이면서 시장에 나도 저럴 수 있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만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 자, 화면 보시면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주는 종목이고 이거는 뭐 약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만년 적자 기업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정말 뭐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마찬가지 계속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고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순환매 예전에는 이 로봇주들이 상승이 같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가면 에코프로나 LNF나 포스코피점이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업종 내에서 콕 집어 한 종목이 그냥 2배, 3배, 신규 상장주들 뭐 7배까지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다른 종목은 거의 다 제자리만 뱅뱅 도는 말 그대로 승자 독식의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닥에서 단기간에 이상 100% 올라간 종목 살 수 있어요? 사더라도 그게 그냥 사자마자 올라가요? 흔들리면 바로 또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무서워서 못 사고 기어가는 종목은 100년 기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참 남의 파티 좀 닭족독에 지붕 쳐다본다고 계속적으로 좀 말 그대로 좀 착시 현상만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현상이 완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갔으면 다른 로봇주라도 다른 종목 좀 가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갔으면 에코프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다른 거 LNF, 에코프로 뭐 퓨처엠 이런 것도 좀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 장세가 좀 완화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겁니다. 네, 대상홀딩스 우선주. 네, 밥 한 끼 먹은 갈비집 사진이 이 시세를 말 그대로 지금 주가가 7배 가까이 폭등을 시켰습니다. 우선주 랠리를 보여줬던 대표적 종목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에서 말 그대로 커트를 당해야 주가가 본연의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종목이 급락한다고 해서 시장이 원위치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 시장이 원위치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깔릴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시장에서 이런 이상 급등주들은 시장이 온전해지면 반드시 제자리를 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투자 유의 하시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연말장세에서 조금 걷어내시고 기존의 실적주들, 우리 주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세가 올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종목 상담과 마지막 또 종목 소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나만 자꾸만 좀 소외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2,300원에 10%. 62,300원 매수가에 10% 비중. 네, 네네. 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8,900원입니다. 네네.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했는데 반도체 좋다는 이야기는 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좀 종목 상담하실 때 좀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요? 네, 비중이 10%시면 그래도 뭐 일단은 많이 사신 건 아니어서 저도 좀 가볍게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올해 실적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HBM과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시세를 따라서 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실적주로 가는 종목들은 추세가 어떻게 가냐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세, 기다가 빵, 기다가 빵 하는 게 있고 추세,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전자의 경우죠. 그죠? 그래서 종목이 한번 올라가면 누워요. 눕다가 한번 빵 치면 누워요. 한번 빵 치면 누워요. 그죠?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주가가 마디별로 그러니까 3개월 갖고 있다 이 주식을 그러면 일주일 올라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개월은 길어요. 그죠? 2개월은 깁니다. 올해 내내 주식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지금도 기는 기간. 보유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 좀 넘죠? 한 달 넘으세요? 네. 한 달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그래요? 기존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흐름으로. 예. 3월에 한 번 치면 5월에 한 번 치고 그죠? 5월에 한 번 치면 7월에 한 번 치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마디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똑 정확히 뭐 2개월이다. 그거는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개월을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종목이라는 것은 특유의 성격이 있어요. 네. 그 특유의 성격이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추세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기었다가 탁, 기었다가 탁.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린 것 중에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기었다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조금 비중을 한 5% 늘리면 어떤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제 매수가 근처가장 옷을 사나 아니면 좀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그 궁금해요. 추가 매수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네네. 왜냐하면 5% 정도만.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제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었다가 팍 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급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미반도체가 올해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나요? 한 번도 실적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장주로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이제 와서 빠질 것은 벌써 빠졌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주주 요건 완화 뉴스 나오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제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하시려던 전략 그대로 하세요. 비중 5%, 10% 이렇게 채우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비중 50%인데 추가 매수할까요? 그러면 그건 부담이죠. 근데 10%니까 비중 더 채우시고 그리고 아마 5% 정도 5% 정도 띄워도 괜찮겠죠? 우리 상관없습니다. 네. 그 현재 가격으로서. 그렇죠. 대신에 뉴스 나오기 전에 뭐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대주주 양도세 또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가 주식을 한 소비자는 아니지만 주식하는 사람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그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지는 않겠죠, 뭐. 네? 이게 그렇다고 그게 안 한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폭락할 염려는 없겠죠? 폭락할 염려는 없는데 이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여기까지 빠진 적이 없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분명히 이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첨언을 하자면 세금 20%, 22% 낼 수도 있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므로써 국세청 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세금 괜히 이거 20% 더 뭐 갖고 있으려다가 세무 리스트에 올라간다. 너 부자구나. 너 세금 많이 내는 애구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세금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한미반도체처럼 연중에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온 주식들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더 커요.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 날 10,000원이었던 주식이 9,000원에 있는 애들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 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연초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6만 원에 와 있단 말입니다. 네. 주가 6배 와 있는 수익 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꼭 대주주 요건 완화가 꼭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화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저는 된다라고 보기에 추가 매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8,0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53,900원입니다. 최근에 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참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터주들은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 예. 그러니까 뭘 되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잖아요. JYP, SM 코로나 때도 굉장히 나름 선방을 잘 했고요. 그리고 엔데믹이 오면서 음반 판매량 증가하고 새로운 아티스트들 많이 개발해서 출격시키고 K-팝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리스크는 하나였죠. 이제 중국에서 공구 대량 구매가 이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산업재처럼 뭐 대중국향 매출 비중이 K-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드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 대중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 우리나라 정책적인 대외적인 이러한 좀 리스크들이 상당히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꼭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막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중국에서 이제 음반을 많이 좀 공구로 사줬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제로 베이스를 이제 수렴을 하면서 이게 3분기에 좀 쇼크가 나왔던 건데 글쎄요, 뭐 다른 쪽으로도 뭐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엔터주들의 어닝 쇼크나 이렇게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타격은 있지만 이게 뭐 어퍼컷, 카운터 뭐 이렇게 정말 이 권투 복싱으로 치면 다운할 정도 말 그대로 데미지를 크게 빡 입어서 넘어질 정도의 카운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이미 엎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은 지금은 괜찮게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마지막 불확실성 해소가 됐잖아요.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하면서 주가가 반등도 한번 세게 나와줬기 때문에 장중에 거의 종가가 뭐 거의 25% 준상한가에 버금가는 시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 첫 출발했었던 가격대 여기가 46,000원 가격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53,000원. 거의 뭐 일장 춘몽이었나요? 자, 와, 올라갔다 거기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중국 때문에 이렇게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주가가 반이 날아갔잖아요. 중국 매출 비중이 반인가요? 그러면 반 날아간 거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 이 고점에서 9만 원대 물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겠지만 지금 주가를 노려보고 있는 엔터주를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기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연초에 시장이 상승하려면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도 업종 뭐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졌었던 엔터주 랠리가 내년 상반기에도 뭐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오른 거 반만 가자. 또 올해 빠진 거 반만 회복하자. 그렇게 해도 주가가 7만 원 후반 정도는 되거든요. YG 엔터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큰 욕심 내지 않는다면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비중 조금 더 늘리시고 목표 주가 7만 원 정도로 그 정도 좀 샤프하게 잡으시면 내년 한 2, 3월 중에는 7만 원 정도 터치는 뭐 가능하다. 시장에서 따당할 섹터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신다면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주셨고요. 한화 시스템을 주셨어요. 16,500원 매수가의 10% 비중입니다. 자, 방산주인데 16,12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보면 좋을까요? 네, 한화 시스템스는 이제 우리가 한참 이제 전쟁 때 초반 때는 뭐 테마주들 빅텍, 스페코, 뭐 북한 도발 때마다 올라갔던 테마주들, 정말 이 달고 다른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전쟁 테마라고 불리지 않죠, 그죠? 이제 시세가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 방산주들도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현대로템, 자주포, 뭐 방산에서도 이제 항공, 우주, 뭐 미사일, 레이더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매출이 일어나고 방위산업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섹터로 건전하게 좀 시장에 옮겨간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즈 잠깐 화면을 보시면 3월 달이나 7월 달이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항상 이 방산주들과 함께 테마성으로 시세가 움직였어요. 뭐 했대 또는 뭐 계약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단발성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시세를 내죠? 아까도 방금 종목 상담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세가는 없어요. 그냥 번쩍 기고 이런 식으로 추세 없이 시세로만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기다리다가 한 번 빵, 한 3개월 기다리다가 한 번 빵 이런 거는 뭐 3개월, 6개월 후에 빵만 한다면야 더 좋을 것 없이 3개월, 6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좋은 꿈을 꿨다면 6개월 급등하기 하루 전 5개월 29일째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한 수익, 누구나 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아주 이상적인 수익은 시세가 아니라 추세로 올라가는 겁니다.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실적주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만이 추세가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화 시스템즈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는 시세가 나는 기다가 빵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로 주가가 쓱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연중에서 저는 한화 시스템즈를 방산주에서 최선 호주를 보진 않았어요. 그죠? 이럴 때 한 번 빼고는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거의 한 1년 동안 주가 올라간 기간 며칠? 한 20일? 나머지는 기거나 빠져요. 이거는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수익 내기가 힘들다고요. 그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 시스템즈를 좋다라고 방산주 중에서 최선호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테마성 시세가 아니라 제로발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수급으로 기관 투자들 매수가 유입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제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연속성인 실적을 담보로 그리고 꾸준한 수주 계약으로 이제는 종목이 방산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옷을 갈아입었구나.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겠다. 비중 10% 16,500원. 이거 300원 빠졌네. 이거 어떡하지요? 이거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시고 내년 한 3월 달 이후에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제가 그때 수익 축하를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직전 고점은 17,000원, 18,000원 뭐 거뜬히 돌파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오래 기다리시는 게 틀린 거예요. 중장기가 뭐 6개월이 중장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는 거 6개월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렇게 빠지는 거 6개월 못 기다려요. 근데 지금 이거 뭐 6개월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잘 한번 보유해 보시고 최소한 3개월 이상 투자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 3월까지만 조금만 더 들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누려볼 수 있겠다. 실적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학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금양요. 금양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만 9,130원 하고, 네.
87%예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로 네. 저랑 이야기하시고. 네. 네. 금약 매수가가 11만 9,130원에 87% 비중이십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5,900원인데요. 비중이 87%여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비중이 87%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비중이 87%면 네.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해줄 정도로 종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내 네. 금융자산, 주식자산을 거의 몰빵을 했는데 이걸 네. 누구한테 물어본다? 굉장히 자존심 네. 상한 일 아닌가요? 그죠? 네. 근데 이 금양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를 네. 왜 하셨죠? 매수의 그, 이유. 동생이 이걸 금양을 해가지고, 네. 그, 금양에 앞으로 전망성이 좋다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찬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네. 올 5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월 달은 6월 달, 7월 달은 좀 올라가길래 그걸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네. 그 동생이 더 좀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고 봤더니 이런 모양이 왔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거의 다 비슷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금양 투자하시는 네. 분들 거의 다 비슷한 시나리오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 네. 금양 리튬 이런 종목들을 상담을 드릴 때 굉장히 저도 상담을 드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안티가 생겨요.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는데 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네. 그냥 소신껏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상장 주식 네.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아시다시피 자원이 안 나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 광산, 해외 시추 한참 국제유가 150달러 갈 때 어디에 네. 석유 유전이 터졌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다. 지금은 또 2차 전지 때문에 콩고 어디에 리튬 광산에 투자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한 20년 주식 경험상 해외 네. 광산 투자나 이 광물 투자에서 돈 번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금양이 진짜 금양이 1호로 리튬 대박이 날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 보면 국제유가 급등식이나 지금 리튬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해외 네. 자원개발 투자로 광산 투자로 이 시추로 돈 번 기업은 그냥 없었습니다. 다 그냥 사라졌어요. 테마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금양 리튬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증시는 역사가 굉장히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차트를 보는 이유도 우리가 과거 증시 흐름을 연구하는 이유도 과거 없는 미래도 없다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타산지석 삼아 좀 보는 건데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자, 금양도 보시면 이미 시가총액은 6조 8천억입니다. 6조 8천억이어서 이 패시브 자금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근근히 좀 버티고 등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품이 저는 언제 빠질지 그리고 그 거품이 빠진다면 너무 좀 무서운 이 그림이 과거의 흐름들 보면 광산주들 보면 좀 보여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언제까지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적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갑자기 내년에 리튬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을 돌면서 숫자가 내년에 1,000억 단위로 찍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밸류는 6,800억이면 아무리 2차 전지 밸류를 할증해준다 하더라도 못해도 이 600억 정도, PER 100배 정도 준다 하더라도 600억은 내줘야 되거든요. PER 네. 100배도 장난 아닌데, 그죠? 시총이 6조니까요. 근데 올해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또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청자분께 좀 진심을 담아서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네. 관리인 것 같고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이 너무 크셔서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요. 네가 뭐라고 하지 네. 마시고 네. 제 진심이 잘 전달됐다면 이런 종목들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잘 안 빠지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알아차릴 땐 늦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매매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내년도에 시장 전략 좀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글쎄 벌써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6거래일밖에 안 남았나요? 네, 이제는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히든 종목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은 뭐 그러한 차원에서 좀 6일 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스마트하게 좀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번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과 채용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 말하면 바른 먹거리처럼 종목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생소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니 인턴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말 그대로 이제 고용과 관련한 우리가 이 사람인 이런 것처럼 취업하거나 이렇게 직장 구인을 하거나 구직할 때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좀 특징, 다른 기업들과 특징은 교육형이 있고요, 채용형이 있고 미니 인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요.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면 구직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매칭이 되는,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뽑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미션을 주는 거죠. 미션을 이 회사 플랫폼에서 이제 구직자한테 전달을 하면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해줍니다. 그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인재도 개발하고 매칭도 해주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클래스를 또 운영을 하고 채용관을 운영을 하면서 말 그대로 양방향, 쌍방향 커뮤니티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요. 매칭 서비스, 이게 여러분들이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헤드헌팅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 취업하는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수행이 이제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죠? 취업을 연계될 수 있고 시간 비용 절감하면 이거 어쩌고 이력서 넣는 그런 헛수고를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아직 취업은 안 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사 사이트 플랫폼과는 좀 비교되는 특장점이다. 쌍방향 커뮤니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공공기관, 정부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자치 일자리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용 자체가 이제 청년 실업률이나 아니면 은퇴 후 재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굉장한 큰 숙제잖아요, 그죠? 어떤 큰 숙제가 남아 있죠? 네,
내년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종목 포인트는 내년 총선입니다. 자, 이 대선 테마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로직을 우리가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뭐가 움직이죠? 네, 인맥,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단물 다 빠지면 뭐가 움직이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원회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 이러한 그 대선 후보의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테마를 타고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테마가 마무리되는 그런 성향들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특정 후보의 이제 이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포함해서 뭐 어디 동문, 어디 인맥, 밥 한 끼 먹은 뭐 갈비집 사진 이런 것들이 이 테마를 이루고 지금 핫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지만 뭐 저는 이제 힘은 좀 다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싹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불이 옮겨 붙는다. 이게 저는 이제 정책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테마 쪽 매매를 하신다면 뭐 내년도 장세를 보면서 투자 기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마 얘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좀 말이 되는 쪽의 테마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뭐 시, 뭐 각 구청, 대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부와 좀 커넥트가 돼 있는 이러한 정책 테마주로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용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진입 장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지만 본질적인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적으로 좀 옮겨 붙는 이 시장의 테마의 이 흐름을 과거의 경험상 학습상 우리가 한번 미리 선취 매수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이제 이 젊은이층 이번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2030 MZ 세대들의 표심이 이 승부를 갈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굉장한 또 정책들과 선거 이게 대선 딱 특정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각 지역구마다 틀리겠지만 영향력 발언권이 있는 말 그대로 좀 방구 좀 끼는 이런 좀 후보들의 발언들이 이런 그 시세를 좀 이끌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곁들여 보시면 저출산 문제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저출산 종목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 먼저 일단 교육과 이 일자리와 교육준 아닙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이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온 자료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상당히 좀 높은 기업과 이 정부와의 커넥트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잠깐 보시면 자 그렇다고 주가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테마주들은 탄력이 좋은 종목이 뒤에 다시 한번 시세를 뿜지 정말 기다가 갑자기 가는 종목은 그냥 끽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항상 안 움직이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좀 찾아야 되거든요. 이미 아직은 움직인 쪽으로 고용 쪽으로 움직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탄력이 제일 좋은 종목으로 좀 찾아봤고요. 탄력이 좋다라는 것은 일단 상한가죠, 그죠? 상한가 여기서 일단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11월달 중하순쯤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한 후보자가 이민 정책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소신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러면 청년 이민자 이쪽에서 이 종목이 수혜주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 이날 상한가를 안 갔다, 다른 종목이 상한가 갔다, 그럼 저는 이거 안 갖고 왔습니다. 왜? 테마주는 다른 거 없어요.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했을 때 딱 뭐 했을 때 딱 이렇게 딱 이 선점을 대장주로 인식이 돼야 매수세가 들어오지 계속 쫓아다니는 종목들은 계속 제자리만 맴맴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테마가 불지도 안 불지도 모르는데 대장주마저 안 갖고 있다면 그쪽은 테마 쪽으로는 수익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상 청년 취업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민 정책 뭐 이런 각 후보자들의 얘기들이 좀 나올 때 발언력 있는 후보자들의 발언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눌림목 라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죠. 하나, 둘, 셋.
네, 양봉 3개가 딱 밀집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주예요. 지금은 신규주가 좀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고용 정책주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뭐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종목명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청년 일자리는 대선 때든 총선 때든 그 어느 때든 선거에서도 항상 단골 메뉴로 나왔고 그때마다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식상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식상한 테마는 잘 안 합니다. 테마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테가 있다. 올드한 테마는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종목, 신선한 이야기 이렇게 종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 정책이 신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목을 바꿔야죠. 기존에 있었던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 기존에 선거 때 없던 종목. 답은 나와 있잖아요. 신규주.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이 테마 우리가 학연, 지연 이쪽으로 좀 매몰돼 있었다면 조금 투자를 좀 프레시하게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또는 투자의 좀 확장성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제 정책주로 한번 가보자라는 개념으로 뭐 뻔하지만 뭐 나올 정책 뭐 있어요. 지금 뭐 새롭게 뭐 나올 정책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정책 내에서 있는 종목 하지 말고 새로운 종목 신규주로 한번 내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아시다시피 노란톡방에서 지금 QR 보이시잖아요. 우리 방송 시간이 끝나면 저는 오늘 방송하고 일주일 동안 또 방송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종목명 아시더라도 매매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없으니까 지금 늦지 않게 지금 10분 남았는데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 장전에 종목명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유추한 이 종목명이 정답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정확한 정답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타이밍도 입장하시고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조문가님,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 한 번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못 오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주세요. 네. 선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 제가 갈 데가 많아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제 네. 선물 필요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 천체 학자가 이 계산을 좀 해봤는데 산타가 집 한 가구당 선물을 돌리는 속도 0.02초인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종목 선물은 가능합니다. 네. 종목 한번 보시죠. 자, 이 기업 바이오 기업 하나 갖고 왔어요. 바이오 기업 하나 갖고 왔는데 면역 세포와 면역 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옵저버 숨어 있는 암 세포를 찾아내서 면역 세포한테 공격 명령을 시켜주는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를 말씀드렸다면 주가가 빠지진 않았는데 별로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한번 종목명 궁금하시면 노랑톡방에 내일 문의 주세요. 지난주에 한 바이오는 뭐예요? 물어보시면 제가 자료와 함께 올려드리고요. 종목명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종목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연말에 조금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HLB가 주가가 갑자기 한 3, 4일 만에 외국인 매수 급증하면서 한 30~40% 폭등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뭐 원맨쇼 장이구나. 후발주를 찾아봐야겠구나. 바이오 쪽도. 그래서 좀 누워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종목 면역관문 억제제 종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는 이제 면역세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표적 항암제나 이런 쪽보다는 면역세포 이제 내년도 이제 세계 암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101 핵심 기전이라고요. 일단 이 종목은 융합 보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씀 좀 드리면 이 말 그대로 항암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변이체로 수용체와 결합을 이렇게 딱 해서 혈색을 촉진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T세포를 활성화해서 특세포를 증식을 해서 항암 면역 이게 이제 이 종목의 로직의 굉장히 큰 빅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T세포를
증식, 활성화해서 말 그대로 군대를 양성시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암세포를 찾아내는 스캔 기능이고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T세포를 군대를 증식시켜주는, 활성화시켜주는 이러한 좀 기능을 갖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약간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이 면역 치료제 쪽으로 하나 있고요. 하나 또는 이거는 알레르기 치료제 지원 GI301은 이거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유한양하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기업하고 일단 이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 높고 질병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환자에 대한 개체수나 시장 파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이 일본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재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잠깐 시간 관계상 좀 화면 좀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라이센스 아웃 주가가 재료가 노출이 되는데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악재입니까 이게? 저는 악재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아웃이 임상실험이 실패한 것처럼 주가가 빠졌는데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재료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 노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아이쿠 이제 가자 내려가자라는 것. 주가가 얼마 올랐나요? 얼마 안 올라. 이거 올랐다고 이건 재료 노출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많이 올랐으면 재료 노출인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재료 노출 막지 악재처럼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은 시장에 약간 조금 제가 만드는 시세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좀 억울하게 빠진 측면은 V자로 올라오진 못해요. 그러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 재료가 악재는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 빠진 거는 이거는 더 큰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이건 덮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냐면 이렇게 V자형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로 올라갑니다.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기관 매수가 붙어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억울한 종목 추세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연말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양도세 기준 완화 시 주가 화답을 보일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통한 매수 단가 낮추기 전략 짚어주셨고요. 하나시스템 참고 기다리면 수익 전환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양은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